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주 조용히 그곳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더욱 그렇죠. 말하지 않지만 가슴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중년 여성들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 놀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장, 사교 댄스장, 노래방, 요가 매트, 마트. 겉으로 보기엔 일상적인 장소지만 그녀들은 그곳에서 다른 얼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복 너머로 느껴지는 긴장감, 춤을 추며 맞닿는 손끝의 떨림, 노래방 커튼 뒤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의 해방, 요가 매트 위에 놓인 숨결의 교감, 눈인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장바구니 앞 풍경까지. 그녀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로움 때문만도 아니고 일탈을 위한 충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의 생명력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적인 끌림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감정 회복과 관계 상담을 해온 전문가 김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말하지 않는 공간, 하지만 마음 깊숙이 기대고 있는 장소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1. 옷 젖은 축구장, 그 후에 진짜 경기. 주말 아침 아이들 축구 수업을 따라간 중년 여성들. 그들이 축구장을 찾는 이유는 단지 아이들의 운동 때문일까요? 유난히 젖은 잔디, 땀에 젖은 운동복, 그리고 그라운드를 뛰노는 남성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빛.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모 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축구 교실을 따라다니며 점점 다른 이유로 경기장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아이 때문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는 코치의 지시에 집중하게 되었고 축구공보다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땀에 젖은 그의 팔뚝과 목덜미였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건 아이들만의 경기가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줌마들 사이에 은근히 흐르는 눈빛과 미묘한 미소, 그 속엔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죠.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반복되는 장면 속에서 특정 대상을 이상화하기 쉽다고 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는 사람, 특히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설렘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죠. 젖은 옷 사이로 드러나는 탄탄한 몸, 호루라기 소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근육, 아이들에게는 운동이지만 엄마들에게는 또 다른 감정의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축구장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들이 찾는 건 땀 냄새가 아니라 잊고 지냈던 감정의 떨림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아이보다 더 자주 코치를 바라보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이미 또 다른 경기를 마음속에서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교 댄스 손끝에 피는 낮은 유혹. 한낮의 밝은 조명 아래 사교 댄스장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음악이 흐르고 손끝이 닿고 리듬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그 순간 중년 여성들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소가 번지죠. 그건 단순한 춤이 아닙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박 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교 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운동 삼아 다닌다는 명분이었지만 몇 번의 파트너 교체를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 남성과의 춤에서 묘한 긴장과 떨림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죠. 사교 댄스는 격식과 예절을 갖춘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접촉과 눈빛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손과 허리, 어깨, 등.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신체가 맞닿으며 그 안에서 감정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반복되는 신체 접촉은 정서적 친밀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리듬을 맞춰 함께 움직이는 활동은 상대에 대한 동기와 몰입감을 강화해 단순한 호감을 설렘으로 확장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교 댄스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읽는 과정입니다. 발의 움직임, 손끝의 힘, 리듬의 템포. 이 모든 게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 파트너에게 감정을 실게 되곤 하죠. 혹시 누군가가 요즘 부쩍 사교 댄스에 빠져 있고 늘어난 외출과 꾸준한 화장, 옷차림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손끝에서 그녀의 또 다른 감정이 움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노래방 커튼 뒤 낮보다 은밀한 무대. 낮에는 평범한 주부, 하지만 노래방의 커튼이 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됩니다. 그곳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이 풀리고 억눌린 욕망이 스며드는 은밀한 해방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최 씨는 지인의 권유로 노래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차 한 잔 후 자연스럽게 1층 노래방으로 향했죠. 불 꺼진 방, 내린 커튼, 마이크를 잡은 여성들의 눈빛은 밝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곡, 두 곡 지나갈수록 노랫말은 더 진해지고 음색은 감정을 실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옆자리에서 손을 살짝 얹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는 분위기. 노래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유혹이 섞이는 무대가 되어갑니다. 심리학적으로 폐쇄된 공간은 감정 개방을 촉진합니다. 특히 어두운 조명과 차단된 외부 시선은 사람의 심리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노래라는 도구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로 이성 간의 긴장과 호기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래가 끝난 후 이어지는 짧은 눈빛 교환, 앉은 자세의 거리, 마주 앉은 상대의 리듬에 맞춘 박수.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살리는 자극이 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노래 모임이 재밌다며 외출이 잦아진 사람이 있나요? 그녀가 즐기는 건 단지 음악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그 공간, 커튼 뒤에 또 다른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4. 요가 매트 위, 뜻밖의 긴장감. 평온한 음악, 차분한 호흡,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몸의 흐름. 요가 수업은 겉으로 보기엔 정적인 운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과 감정의 교류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요가 공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열어가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죠. 경기도에 사는 53세 유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몇 번 듣고 난 후 이상하게도 요가 매트 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남성 강사가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허리나 어깨에 손을 얹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고 하죠. 요가에서는 신체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만큼 접촉의 순간이 주는 긴장감은 훨씬 더 큽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집중된 감각은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죠. 그녀는 단지 자세를 교정받았을 뿐인데 마음 한켠에서 묘한 떨림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신체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운동은 감정 해방을 유도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눌려있던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닿거나 시선이 오래 머물면 그 자극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의 감정은 조용히 흐르지만 그 여운은 깊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새 그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몸이 편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서 느꼈던 자신도 몰랐던 여자로서의 감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요가 수업이 즐겁다고 말하는 중년 여성이 주변에 있나요? 그녀가 기대하는 건 유연한 몸이 아니라 긴장된 마음이 풀리는 그 감정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5. 운동하러 갔다가 눈빛에 흔들릴 때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서 마주치는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일상 깊숙이 파고듭니다. 서울에 사는 51세 김 씨는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서로 운동 루틴이 겹치고 기구를 양보해주는 사소한 배려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고받는 횟수도 늘어났죠. 그리고 어느 날 거울 너머로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공간은 몸이 열리고 동시에 감정도 민감해지는 곳입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순간들 속에서 사람은 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에겐 친밀감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의 선을 넘나들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울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친숙함이 생기고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죠. 운동처럼 본인의 몸과 감정에 집중하는 환경에서는 그 시선 하나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을 여전히 여자로 바라봐주는 시선에 민감합니다. 그 눈빛 하나가 설렘이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운동을 핑계로 다시 나가고 싶어지는 마음, 그건 단순한 건강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가 요즘 부쩍 운동을 즐기고 있다면 그곳에서 마주치는 눈빛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 장 보러 갔다가 설레는 눈인사.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뜻밖의 설렘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중년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시장, 단골 슈퍼 같은 생활 속 익숙한 장소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눈빛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정 씨는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익숙한 점원 한 사람 때문이었죠. 처음엔 계산 도중 잠시 마주친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몇 번의 인사 끝에 그는 늘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장 보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눈인사는 말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기분 좋은 눈빛으로 반겨주는 경험은 감정을 일깨우기에 충분하죠. 심리학적으로도 마주침의 반복은 감정적 친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이 닫혀 있을수록 작은 친절이나 인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 눈빛이 과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다면 오히려 더 은근한 설렘을 만들어냅니다. 장보는 시간이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감정의 자극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이유, 그건 가격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주칠 가능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장 보러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돌아오는 표정이 밝아졌다면 그녀는 단순히 장을 본 게 아니라 감정을 살짝 건드리고 온 걸지도 모릅니다. 7. 매일 보는 얼굴이 특별해지는 순간.
늘 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평범했던 표정에 설렘이 스며드는 그 찰나. 중년 여성에게 그 감정은 일상을 흔들어 놓는 조용한 파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주부 이모 씨는 동네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한 남성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을 지켜주는 모습에 늘 고맙다는 인사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진 날 우산을 씌워주며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를 들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존재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 거죠. 이건 중년 여성에게만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 관계에서 감정의 변화 지점을 겪게 됩니다. 다만 중년은 그 감정이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강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재해석 효과라고 합니다. 익숙한 사람도 특정 상황, 행동, 말 한마디를 계기로 다르게 인식되며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순간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 의외로 부드러운 말투, 내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는 태도. 그 작은 단서들이 감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아내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그 동네 분 있잖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얼굴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동네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8. 외로움보다 강한 본능의 부름. 감정은 조용히 축적되지만 본능은 순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중년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외로움을 견디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눌러왔던 마음은 어느 날 작은 계기를 통해 폭발하듯 감정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대전에 사는 53세 장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본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대화도 평범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 이후 계속해서 그의 말투, 눈빛, 짧은 농담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냥 오랜만에 설렜어요. 오랜만에 나도 여자인 것 같았고요. 그녀는 외로웠던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여자로서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 억눌려 있었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억압된 정체성의 해방이라 합니다. 오랫동안 한 역할에만 충실해온 사람이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감정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깊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도덕이나 이성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가벼운 터치조차 그녀의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설레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감정을 누르고 살아왔기에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내가 요즘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시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본능적인 감정이 깨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에도 흔들리는 마음 나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중년이 되면 감정보다 책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자녀, 일상, 그리고 사회적 역할까지.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설레고 또 때로는 외로운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여성들이 찾은 비밀 놀이터들. 운동장이든 댄스장이든 노래방이든 요가 수업이든 마트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그녀들이 다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눈빛, 의외의 칭찬 한마디, 가볍게 닿는 손끝, 그리고 반복되는 마주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설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구나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위험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이 무뎌질수록 사람은 더 간절히 감정을 원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바라보이고 싶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고 싶은 거죠. 중년에도 흔들리는 마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선택하는 건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말 못할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중년의 감정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